그럼 그 다음 대안으로 큰 수술을 하지 않고 우리가 몸매 안에 있는 특히 지방을 파괴할 수 있느냐? 유튜브 아니면 매스컴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레이저로 지방을 녹여낸다든지 또 다른 물로 지방을 어떻게 파괴한다든지 비침습적이다. 아무래도 수술이 크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이 녹아서 배출이 돼야 되거든요. 바깥쪽으로 배출되는 게 제일 효과적이죠. 근데 파괴된 지방이 결국은 유리지방센이 되어서 우리 몸에 소변이나 아니면 대변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이런 과정을 겪는 데는 상당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몸도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침습적인 방법을 대부분은 이제 성형외과에서는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지방 흡입이라는 것입니다. 지방 흡입은 그냥 지방이 있다고 여기다가 지방 흡입을 하는 쇠꼬챙이를 집어넣어서 뽑아낸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지방을 뽑아내기 위해서 적절한 환경을 제공을 해야 되죠. 이제 그 적절한 환경이 뭐냐? 우리 지방을 흡입하려면 혈관도 있고 신경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되죠. 특히 혈관에서 지혈이 되지 않고 피가 계속 난다면 이 실혈, 피가 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 흡입하면 대개 소비자들도 아주 똑똑하기 때문에 특정한 용어나 특정한 장비에 이렇게 현혹은 잘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레이저를 이용해서 지방을 녹인다. 레이저를 이용해서 지방 녹이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흔히 출혈이 덜하고 근데 결국은 레이저도 열을 이용하거든요. 레이저의 빛을 이용한 빛의 직진성이라든지 또 일부 열이 나는 현상을 이용해서 지방을 쉽게 파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지방 흡입하면 지방 세포 덩어리를 쭉쭉 뽑아내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근데 지방 세포가 크든 작든 음압으로 뽑아내기가 어떤 경우에는 경막이나 이게 단단하게 싸고 있어서 힘드니까 그래서 약물, 우리가 튜메센트라는 약물을 쓰기도 하고 또 레이저를 쓰기도 하고 또 한층 더 발전된 거는 특정한 주파수의 고주파 장비를 넣어서 그런 커뉼라를 넣어서 안에서 지방세포가 톡톡 터지면서 그 열이 주위 조직을 슈링키지라 그러죠. 쫙 잡아당겨서 깔끔한 이런 몸매를 만들게 하는 것이 가장 최신의 기법이죠. 그런데 이러한 수술은 어떻게든 수술적인 기법을 사용해야 되죠. 우리가 튜메센트라는 그 약을 쓴다면 그 안에는 다량의 지혈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리도케인이라는 마취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마취제가 과연 우리 몸에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 안전한지 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연구를 했고 또 의사들도 그걸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하나도 고민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제 문제가 생기죠. 전신 지방 흡입이라고 해서 무작정 안 아프게 한다고 소위 마취제인 리도케인을 우리 몸이 견딜 수 있는 이상의 농도로 많이 쓴다면 리도케인 톡시시티, 리도케인 중독이라고 해서 정신이 혼미해진다든지 쓰러진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매스컴에 보시잖아요. 지방 흡입하고 어디 약국 앞에서 쓰러져 있었다. 이제 물론 오래된 얘기지만 깜짝깜짝 놀란 일이죠. 이게 첫 번째는 저희들이 추정한 건데는 리도케인 톡시시티라고 하는 이러한 후유증이고요. 두 번째, 이제 제가 그러한 부작용이나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추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방 흡입을 하면 아무리 지혈을 잘 한다 하더라도 실혈, 피가 일부분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적정량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혈액이 있어야 되는데 이 혈액이 빠져나가면 또 마찬가지 이렇게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 흡입을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방 흡입하고 간단하게 그냥 집에 갈 수 있다. 집에 갈 수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대용량을 할 때는 최소한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무르면서 성형외과 선생님뿐만 아니라 마취과 선생님이나 다른 의료진의 이 케어를 받고 귀가하는 게 안전합니다. 왜 지방 흡입하고 소위 운전해서 가지 말라고 하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되죠. 리도케인 톡시시티라든지 아니면 다량의 실혈 때문에 생기는 그런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죠. 저희도 가끔 가다가 이제 병원의 특성상 바쁘고 힘드니까 빨리 환자분을 턴오버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때는 제가 막 야단을 쳐요. 이거는 그런 쌍꺼풀 수술하고 코 수술하고는 한두 시간 있다 가는데 왜 이래요? 이제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죠. 그래서 지방흡입이 아주 간단하고 또 요즘은 아직까지는 스스로 이렇게 다 가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하지만 안전에 있어서는 안면 윤곽 양악 못지않게 정말 주의해야 되는 시술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방 흡입 수술, 우리가 체형 교정 수술을 하고 그냥 이제 열심히 돌아다니기만 하면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일단 지방이 있는 부분에 지방을 뽑아내서 어느 정도 유착을 유발하게끔 잘해야 몸매가 형성이 되죠. 결국 지방 이후의 관리, 그 공간을 어떻게 잘 메꿔내느냐, 다시 지방이 차오르게 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러한 수술 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대로 된 개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겁니다. 다시금 지방이 못 차게, 지방세포가 빠져나갔으니까 지방세포가 막 자라지는 않습니다. 이 지방이 영양분을 받으면 다시 또 이렇게 커지죠.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위 경막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타이트닝 돼서 이게 못 커지도록 계속 어떤 방해물로 작용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수술 이후에 이제 고주파로 이런 관리를 해요. 근데 대부분의 고주파가 그냥 표면에만 열이 이렇게 조금 나는 정도지 깊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깊이 1cm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장비들은 사실은 상당히 고가죠. 과연 이걸로 지방흡입 시술을 했는데 그 후에 관리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이제 소비자들이 잘 찾아보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고가의 장비로 시술 후에 관리하는 것, 이것도 결국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지방 이후에 시술 관리를 이용하는 고가의 고주파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깊이가 아주 깊이 들어가면서 지방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 연부 조직을 그냥 아주 효과적이고 쉽게 유착을 시키는 이러한 고가의 장비들이 있는데, 이 고가의 장비만 활용해도 지방 흡입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몸매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지방분해 주사라는 그런 약물요법과 더불어 지방이 어느 정도 파괴되면서 지방에 파괴된 산물은 소변과 대변으로 나가겠지만 지방을 둘러싸고 있는 경막을 짜부러뜨리면서 몸매를 유지하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수술 시술적인 방법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주사요법이 있죠. 지방이나 연부 조직을 파괴 위축시키는 그런 주사법이 있고, 그보다 조금 더 침습적인 방법으로는 간단하게 바늘이나 레이저나 고주파를 이용해서 주위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소위 지방이나 연부 조직을 녹이는 방법,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방법들이 커뉼라, 지방 흡입관을 활용해서 정한 데를 지방을 뽑아내는 방법이 있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고, 지방을 뽑아내는 방법 중에서도 워터젯, 물을 이용해서 지방을 파괴한다든지, 아니면 진동을 이용해서 떨리게 해서 지방을 흡수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초음파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아예 지방을 화끈하게 녹이고 그냥 쭉 뽑아내는 이런 방법들. 근데 공통적인 개념이 같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단순하게 지방 흡입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방법에 따라 결과는 큰 차이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내 몸에서 얼마나 지방을 뽑을 수 있을까? 3000cc, 4000cc, 5000cc 이야기하는데 내 몸은 얼마나 뽑을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당연히 그 수술 전에 환복을 한 상태에서 그분의 상태를 봐야 되겠죠. 근데 간단하게 상담을 왔을 때도 초음파로 지방의 두께라든지 지방이 축적된 정도를 미리 확인해 보고, 이 정도니까 5cm니까 2, 3cm로 줄입시다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죠. 지방은 많이 뺀다고 무조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뽑을 수 있을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또 당연히 중요하죠. 많이 뽑는다기보다는 균형 있게 뽑아야 되죠. 건강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떤 특정 부위만 계속 뽑다 보면 함몰도 되고 울퉁불퉁 되고 피부도 괴사되고 감각도 없어지고, 이제 이런 게 부작용으로 이어지죠. 두 번째, 제가 방금 언급했던 부작용입니다. 과연 지방을 얼마나 뽑아낼지에 대해서, 아니면 많이 뽑을지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무조건 많이 뽑아달라, 피부가 아주 얇을 때까지 뽑아달라,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죠. 부작용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이 보시잖아요. 울퉁불퉁도 있고 피부가 괴사돼서 뻘겋게 흉이 남는다든지, 감각이 없어요, 엉덩이 지방 너무 뽑아서 의자에 앉을 수가 없어요, 딱딱한 의자는 불가능해요. 지방 흡입 안 하니보다 못하잖아요. 엉덩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 흡입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내 엉덩이가 크다고 무작정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내가 얼마나 뽑을 수 있을지, 그리고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들입니다.